주식투 희영 스페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조정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여파가 이어졌는데 우리 증시는 미국과 다르게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오늘 교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어떤 종목들이 또 우리 돈줄 종목 사이에서 순환매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뷰해드릴 종목은 나무가입니다. 자, 보시면 나무가 우리가 이 트랩 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자, 나무가는 9,500원이 저항 구간이다. 이 아래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삼중 바닥을 형성했죠. 어떻게 보면은 역회된 숄더 모양, 아래로 일부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 조금 더 내려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을 완성해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어디를? 9,500원 이 구간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복될 때 매수가 가능한 구간. 그리고 또 어디죠? 우리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또 하나 매수 기회가 있다. 바로 치고 가지 않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눌림목이 나온다. 보통은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한 번 정도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매수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강의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무가 우리가 포착한 가격,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이렇게 9,500원 구간, 9,560원 정도에서 저희가 표착을 해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현재 이렇게 추세가 멋지게 상승을 하고 1차 목표치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1차 목표치 넘어가고 2차 목표치도 거의 도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18.72% 양호한 수익률입니다. 최근에 상승 구간 이후에 조정장 오면서 살포시 쉬었지만 결국 갈 자리에서는 간다라는 것. 자, 쉬고 있는 구간에서는 또다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가도 여러분들 저희가 3D 카메라 관련주로 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번 주에 굉장히 잘 움직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히림입니다. 최근에 주조주들은 휴식을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주들 움직이고 히림, 건설 관련, 설계 관련,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 그리고 핵심은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히림 같은 경우에는 9,000원 구간, 이 구간이 중요한 저항선이다. 하단에서 이 구간에서 잡으면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사실 떨어지는 칼날이죠.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한 차례 저항 받고 휴식 그리고 저항. 그러면 뭐예요?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9,000원 돌파. 돌파하면은 추격 매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추격 매수하지 않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림도 여러분들께 이 9,000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8,970원이지만 저희는 넘어갈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히림 매수하고 살짝 흔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금세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9.29%라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조정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만큼의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육 잘 들으셔야겠죠. 뭘 봐야 된다? 트랩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봐야 되고
이 조정 구간에서 수급이 안 좋고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강한 종목입니까? 그런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수익이 나고 상반기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면은 이 손실을 회복해서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 전환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죠. 자, 19.29% 달성한 후에 휴식 구간 천천히 보시는 겁니다. 네옴시티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참 걸립니다, 이거는. 한참 걸립니다. 내년 1월에도 뭐 SM에서 이제 뭐 이수만 프로듀서 같은 경우도 같이 수주전에 뛰어들고 얘기하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나왔었죠. 계속 이슈는 이어진다라는 거,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는 거 보시면서 좀 길게 롱텀으로도 보실 수 있는 전략 여러분들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구간은 9,000원이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체크를 하셨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 구간에서 보셨겠죠? 개파랑 나온 이 구간에서 보셨다면 28.92%입니다. 20%가 됐던 28.92%가 됐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남들 손실 볼 때 손실을 제한만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수익을 봤죠.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주는 종목인 겁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소개해드렸으니 오늘 돌출 종목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겠죠. 자, 다음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아무도 식량 관련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기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을 재개했죠. 러시아랑 합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전쟁 이전에도 식량 쪽은 어려웠었다. 식량은 계속 가격이 상승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인구 13년 내 밀 재고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유럽 이번에 발표됐는데 유럽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뭐다? 천연가스 거의 40%가 오르죠. 자, 작년 대비해서 40%. 자, 식량은 어때요?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곡물 수출 재개했다고 식량 쪽이 완전히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식량 같은 경우는요, 우크라이나 이 평원의 이 3분의 1 정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죠. 그거 복구하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순차적으로 복구가 되겠죠.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내년에 일부 회복되는 거고 내후년에 또 일부 회복되는 거고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수출을 막았던 거를 조금 숨통이 트일 정도가 된 거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료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식량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 설명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6,000원 이 구간 아래서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자신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왜? 이중바닥 트랩을 완성했기 때문에. 좋은 이유는 뭐다? 이중바닥이라는 바닥 시그널이 나왔고 트랩이라는 또 다른 급등 시그널이 나왔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되고 이 구간을 이겨내면은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조정장에서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조정장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쉬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올라온다. 인플레이션 관련주 보셔야 된다. 설명드렸죠? 식량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최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 얼마 되지도 않았죠? 2주 32.5%. 2주 동안 30.5%면은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매매를 잠시 쉬어도 되는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길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무거운 종목 한번 보고 갈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만 원 이탈할 때 장중에 말씀드렸는데 더 밀렸었죠, 사실 이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매매하는 타이밍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라고 했죠. 왜? 떨어지는 칼날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했는데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제가 볼 땐 불합리하다. 제로 노출이다? 올라온 게 있어야 제로 노출이죠. 기존 주가로 내려간 것도 억울할 텐데 더 내려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5만 원 구간을 회복할 때 보던가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아예 4만 5천 원 지지받는지를 체크한다. 그래서 우리는 4만 5천 원 지지받을 때 빠른 분들은 한 번 정도 이 카톡에서 다 설명드렸죠. 노란톡에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지받고 올라간다. 노란톡 참여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짧게 정리. 왜? 기술적 반등이니까.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밀려서 우리에게 절호의 매수 타이밍 4만 5천 원 회복, 거기다가 트랩 완성.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노란톡과 온라인 교육에서 계속 강조해드렸죠. 방산주 끝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수출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 왜? 유럽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진 않더라도 중국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만 쪽에 군사적으로 뭔가 무력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안보 위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에 수십 조에 다다르는 방산 수출 계약을 그 MOU를 맺고 수출 계약을 하고 있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시위를 하면은 우리도 불안한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에로스페이스 어떻습니까? 우주항공 쪽, 방산 쪽 양쪽 다 좋다. 달 탐사선까지도 다누리호까지도 성공을 했다. 결국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회복할 때 매매를 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수익을 강력하게 올리고 있다. 벌써 90%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종목이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무거운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에서 구조 개편까지 하면서 거의 90% 가까운 수익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지금도 추세적으로 안정을 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LIG 넥슨도 함께 같은 날 알려드렸죠. 자,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그래서 우리가 대형선을 어떻게 해드렸다? 이 대형선이 7만 원인데 트랩을 완성하고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만 원 매수간, 매수 타이밍 방법 알려드리고 노란톡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서 AS 다 해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이 구간 7만 원 구간 매수 타이밍이었죠. 거기에 또 뭐 있습니까? 한 번 더 이탈했다 회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중바닥을 완성했죠. 이중바닥 완성하고 트랩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57.21%. 저희가 노란톡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한다? 10만 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한다. 이탈 시에는 매도한 다음에 수익 실현 한번 하는 거죠. 50% 넘게 수익 났잖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매도하기. 매도가 어려워요? 수익 난 종목 매도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수익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종목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종목으로 수익을 올리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민족의 한가위 연휴가 있죠. 그 연휴 때에도 수익 난 종목들은 편안하게 들고 가도 되고 수익 실현해서 일부 현금을 들고 가도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대응 방법 깔끔하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려요? 저희는 꾸준히 봐야 할 종목입니다.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만 유지하면은 이런 종목들 꾸준히 가져간다. 자, 어떻게 이렇게 노란톡과 온라인 강의 참여하는지 안내 한번 받으시고 오늘 강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를 체크하고 가는 시간입니다. 자, 글로벌 돈줄 시간. 자, 미국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어떻습니까? 최근에 바닥을 완성하고 어떻게 완성했죠? 이 바닥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해서 역헤드앤 숄더로 해서 바닥을 낮추는 과정에서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중 바닥성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뭘 해도 괜찮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자, 31,500. 이 구간을 돌파한 후에 상승,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수렴 과정 거치고 있죠. 가능하면 32,000포인트는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시장 하락의 주범은 제롬 파월이죠. 사실 딱히 좀 더 매파적이었을 뿐이지 기존과 전혀 다른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에 먼저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 당일날 먼저 밀려 내려오고 추가적으로 하락. 우려감이 나왔지만 이제는 하락을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바닥 완성하고 올라온 구간을 회복하면서 트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은 다음 주 우리 추석 직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바닥 하나 완성하고 올라간다. 트랩.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올라가는 척하면서 한 번 더 이탈한다. 그럼 이중 바닥 트랩이 되겠죠. 어떤 방향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2,000 위쪽으로는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는 거. 미국이 내려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이번 주 잘 버티긴 했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조금 힘내줘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지수가 가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3,000포인트 이 구간을 저항으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000포인트 위쪽에 한번 돌파 시도했죠. 보세요. 자, 고점 한번 만들었죠. 위쪽에 고점 한번 만들었죠. 뭐예요? 요즘에 우리 뭐 배우고 있습니까? 새로 진도 나간 거 저항 배우고 있죠.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파에 실패했죠. 뭐예요 그럼? 우리가 바닥권에서 만들면 이중 바닥이지만은 고점 구간에서 만든다. 단기 고점 이중 천장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중 천장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1차 목표 달성했다라고 정말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어야 된다라고도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더 많이 올라가서 쉬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 올라와서 쉬면은 아쉽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했다. 그러면은 숨이 가쁘고 다리도 아프기 때문에 심호흡하고, 심호흡하는 게 기간 조정, 다리 아프니까 쉬어가는 게 가격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 조정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살짝 이런 식으로 받고 다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3,000포인트. 이 구간 3,000포인트를 넘어가야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꾸 중국 견제한다고 반도체 해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죠. 뭐 치포 동맹이니 최근에는 또 엔비디아랑 AMD의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수출 금지하라고 통보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야기시키죠.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메모리도 수출을 제한되게 돼 있는 거예요. 판매가 좀 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는 아니다.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리고 아니면 아예 내년 정도에는 개선될 수 있으니까 DDR4에서 DDR5로 체인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다운돼도 체인지된 가격이 30% 인상되면은 어느 정도 상세가 된다 설명드렸죠. 2, 3년 혹은 5년 이렇게 롱텀으로 가져가실 분들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자,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닥스 지수, 유럽이 위험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독일이 건재하네요, 괜찮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독일은 문제거리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다? 독일은 탈원전 국가고 천연가스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독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 보면서 저는 독일이 제일 걱정됩니다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13,000 이탈해서 있는 모습. 독일은 빨리 13,000을 넘어와 줘야 됩니다.
유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전쟁 구간이에요. 유럽은 단일 국가라기보다는 EU로 통합되어 있죠. 공동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전쟁이 좀 빠르게 끝나야 되는데 푸틴이 지금 에너지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는 게 좀 즐거울 것 같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장 쉽지 않다라고 보면은 특히 겨울까지 되면 엄청난 에너지난에 유럽이 시달릴 수 있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회복을 보여야 겨울도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닥스 지수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에 밀려 내려왔다. 유럽이 좀 위험한 거고 미국은 좀 덜 하고요. 미국도 사실 말만 저렇게 하지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미국은 크게 걱정이 없다 보시면 되고. 자, 영국 FTSE 지수.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탈퇴를 했죠. EU 연합에서. 그래서 얘도 독자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다. 왜? 유럽에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연가스, 식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이 어려운 거고 미국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그래서 미국이라도 안정이 돼야지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지수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조만간 찾아오는 CPI, PPI 또 관심을 갖게 되겠지요. 그리고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또 0.75를 인상하고 하면은 또 우려감은 또 한번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 구간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내려왔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양호해요. 아직까지 지지선까지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10년을 잃어버렸느니 20년을 잃어버렸느니 해도 일본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최근에 어려웠던 쪽은 상해,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최근 조정장에서 뭐 기존 저점도 깨지 않고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와서 뭐 3,300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시금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구간. 미국이랑 분쟁 중이니까 이 부분만 조금 해결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겠죠. 여러분들의 계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요. 자, 코스피 지수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올라올 때 조금 약하다, 느리다 말씀드렸는데 2,400 회복되고 1차 목표치 2,500에서 2,550 구간 정도는 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휴식 구간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잭슨홀 미팅에서 별일이 없다 그러면 추석 전에도 다시 한번 여기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잭슨홀 미팅에서 한 번 정도 뭐 쇼크가 나온다거나 우려감이 표시되면은 기간 조정을 좀 더 받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추석 이후까지 좀 연장이 될 거고 대신 그 이후에는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고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결정이 되고 그럼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는 다시 한번 돌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왜? 우려감은 미리 선반영 다 해놨기 때문에 그쯤 되면 오히려 제로 노출로 올라갈 수 있다.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400 건드리지 않고 잘 버텨준 것만 해도 지금 우리 증시는 다행이다 정도로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 기특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온다. 올라올 때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 밴드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올라와서 이걸 넘어간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 한 번 정도는 현금화 하신 다음에 현금화해서 현금을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단기 조정이 끝났다. 그리고 기간 조정이 더 될 거냐 아니면은 이걸 넘어가서 돌파가 나올 거냐를 보시고 돌파가 나오면 주도주 섹터로 다 교체하시면 돼요.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순환매 섹터 조금 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코스피보다는 언제나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있는 자금 내에서 그런 약간의 자금이 들어온 다음에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대형주들 쪽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수를 끌고 엄청나게 달려가는 장이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 매장 계속 지속될 것이고 주도주 사이에서 진행되느냐 아니면 다른 소외주 섹터에서 진행되느냐 차이입니다. 조정 구간에서는 소외 섹터, 돌파하고 상승 구간에서는 주도 섹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안내받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안내드리는 노란톡 접속하시고 온라인 강의 꼭 참여하시면 됩니다. 매일 저희가 정오의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께 돈줄 강의해드리고 있으니까
안내드리는 곳으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혼쭐 날 수 있는 교육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저항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지선 이후에 저항선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저항선을 돌파하는 종목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저항선에서 조로의 매도 타이밍을 배우기 위해서다 설명드렸습니다. 저항은 주가 상승이 매도 세력에 의해서 더 이상 어느 선만 가면 계속되지 않는 것이다. 즉,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곳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주가 상승을 제한하니까 어때요?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의 기초가 되는 게 저항선 매도다. 매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매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항선만 여러분들이 아신다? 더 가는 건 내 거 아니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생각하고 가시면은 저항선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더 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왜? 더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 혹은 돌파하면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돌파하면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못 넘어가면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 차트에서 어떻게 보여드렸죠? 저항만 가면은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한다. 자, 매수 타이밍은 놓치면은 기다리면 되는데, 매도 타이밍은 놓치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은 조금 밀려도 요 구간이어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지선 내려왔을 때 다시 사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가급적이면은 이게 매수랑 매도랑 차이점이에요. 매수는 못했을 경우엔 기다리고 다른 종목을 사고 이 종목을 기다리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도는 잘못하면은 수익 난 게 깎이기 때문에, 혹은 높게 사신 분들은 손실 전환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도는 좀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매수와 매도에. 이해되시죠? 저항선에서 매도, 그 후에도 매도할 수 있지요. 매수는 자연스럽게 지지선에서 하면 된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수개월 동안 배웠으니까 매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 종목이자 실제 돈줄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히든카드로 올려드렸던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했죠? 지지선은 15,000원이다. 한 번 이탈, 두 번 이탈, 이중바닥 트랩 완성했다.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15,000원을 회복해야 되니까 완성 직전이다. 저희는 이게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14,800원에 매수 타점 잡으셔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5,000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폰 14 기대감 크다. 애플에서 지금 거래처들을 끊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너무 기술적으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주도주가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바로 매수하고 17.23% 달성을 했고, 제가 이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1차 목표치 도달했다.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다. 돌파가 안 된 종목들은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거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간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육 받으신 분들 다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하죠? 돌파 시도 중입니다. 혹은 걸쳐놓은 거지 돌파된 거 아닙니다. 돌파가 되려면 여기서 이 이후에 안착이 되려면 양봉이라도 하나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 조정받으면서 눌림받으면서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까지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한번 날아가거나. 그 움직임이 안 나왔다? 아니요. 돌파 시도인 겁니다. 다음 날이라도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항상 강조해드리죠. 거기다가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아니요. 지금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수익 실현 딱 깔끔하게 하고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돌파 못하면 밀린다라고 했죠. 밀리면 다시 잡으면 된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7% 수익 챙겨 놓으시라고 말씀드렸고, 밀렸을 때도 여러분들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온라인 강의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수익 실현 목표치 달성,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올라오는 단계였죠. 어떻게 됐어요? 살포시 휴식 취하고 다시 돌파를 했죠. 이건 돌파입니다, 여러분.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차례 매도를 한 다음에 재매수를 하셨죠. 혹은 확신이 안 돼갖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셨어도 수익은 오히려 더 극대화가 되죠. 이렇게 더 17,000원 구간에서 매도하고 더 낮은 가격에서 16,000원 구간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16,000원 전후 구간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구간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매수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기존 지지선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돌파를 노리고 있는 종목들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중간 저항. 15,000원과 17,000원의 중간 가격 있죠. 16,000원 전후 되는 구간. 이 아래 구간이면은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요. 지지선까지. 그리고 요 전후 구간,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다시 회복한 다음에 와 있는 구간. 이 구간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요 재매수 구간도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구간이니까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갑니다. 꼭 메모해 놓고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돌파. 방금 저항을 받았는데 넘어갔죠? 이게 돌파입니다.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돌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독하게 못 넘어가던 이 저항 구간, 이 구간만 가면 매도를 했었는데 이 구간을 멋지게, 매도했던 구간을 멋지게 넘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넘어가는 과정들 거칠 때 매수하는 방법 또 배워봐야겠죠. 그래서 알려드린 종목, 우리 돈줄 종목 파워로직스, 저희가 폐배터리 관련주로 해서 여러분 당분간 폐배터리 쪽 좋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노란톡 온라인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해드린 거, 대장은 사실 이 당시에 대장은 코스모 화학이었고 신규 상장주 성일하이텍, 세비캠 같은 종목이 있다. 세비캠 누누이 강조해드렸죠. 저희는 성일하이텍보다는 좀 세비캠이 좀 더 가벼워서 말씀드린 경향이 높았죠. 기업 내용도 있지만 신규 상장주들은 조금 더 이슈 그리고 수급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가능하다. 그리고 파워로직스는 대장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엔 좋을 거다 설명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5,700원 구간에서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죠? 이 아래에서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저점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 고점을 낮추면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5,700원으로 수렴까지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렴 과정 거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죠. 그래서 타이밍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5,700원에 정확하게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휴식을 취했지만 결국 갈자리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29.12%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금이 조정 구간에서 말이에요. 조정인 줄 알았는데, 시장이 밀리니까 조정인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조정이었고, 지금 구간은 뭐가 강세다? 뭐가 강세다? 후발 섹터들 그리고 소외 섹터들이 강세다. 소외 섹터는 아니죠. 후발주로 강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거. 자, 다음 선익시스템입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은 15,000원 구간인데 지금 16,500원 구간 이하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된다. 바로 못 가면 내려온다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에서 사야 되는데 조금 못 미쳤어요. 조금 못 미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오르는 척 하다가 매수 구간을 줬죠. 아주 멋진 매수 구간을 줍니다. 그리고 올라가려다가 사실 시장이 조금 못 받쳐주는 것도 있고 그냥 섹터 자체가 좀 힘겨웠던 것도 있습니다. 휴식을 취했다.
휴식을 취해서 다시금 16,000원 아래까지도 줬어요. 15,000원 중반까지. 그럼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을 2번이나 준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제대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까지도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43.64%. 기다린 게 아깝지 않습니다. 기다린 게 아깝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할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내 종목 아닌 거고 이 구간에 놓쳤다? 내 거 아닌 거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복이 온다. 어떻게? 16,000원 아래도 주잖아요. 수익률 43.64%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왔고 저희 노란톡 온라인 강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22,500원 이 구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해 보세요. 1차 목표치는 달성했고 2차 목표치는 25,000원인데 22,500원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1차 목표치와 2차 목표치의 중간값이죠. 중간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종가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겁니다. 돌파가 된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라도 이탈을 한다. 종가로 이탈하거나 다음 주에라도 이탈한다. 그럼 한 차례 수익 실현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수익 실현하고 요 21,000원 아래로 내려온다? 그럼 재매수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22,500을 다시 회복하면 그때 재매수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을 그냥 쭉 끌고 가는 거는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기에 좋은 것, 그리고 주도주 섹터들을 끌고 가는 게 좋은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매매 대상으로 삼는 종목들 한 번씩 수익 실현하고 내려오면은 좀 더 낮은 가격 혹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더 좋은 종목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아직까지 안 올라온 종목들 많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저희 노란톡방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서. 자, LNF입니다. LNF도 저희가 돈줄 종목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유럽에서 현기차가 현대차 그룹이 드디어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주도주 계열이죠.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이니까 주도주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자, 30% 올라왔다. 올라왔다. 저희 25%대일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LNF,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 소재, 양재 4대장 말씀드렸다. 다 설명드리고 있죠, 저희가. 주도 섹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후발주는 세로닉스, E&D. 최근 엄청나게 폭발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미리 다 알려드린 걸 미리. 놓치면 이쪽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제자리 찾아가면서 수익 진행 중이다. 말씀드렸죠. 1차 목표가 달성했다. 무슨 뜻이에요?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쉬어야 된다. 왜? 지금 상승 구간 아니다. 조정 구간이다. 주도 섹터는 목표 달성하면은 한번 매도하고 휴식을 취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돌파 실패? 아니요. 쉬는 구간이에요. 돌파 실패? 아니요. 쉬는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중간 저항 구간 전후죠. 오히려 지금부터 해서 20만 원까지는 분할로 매수 구간이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들 보시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 안내드리는 곳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순서? 돈줄 종목 순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키워주기 위해 저희가 3종목이나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주입니다. 자,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큰 행사로 이제 유럽의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에미상이 있습니다. 자, 에미상 관련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은 저희가 스킵하고 가겠습니다. 그 종목은 저희가 특별무방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바이오주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모에서 가장 기대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기업에서 발표하기로는 임상이 성공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대조군 자체가 사실 2005년부터 시장의 핵심으로 등극해 있던 1차 옵션이었기 때문에 대조군보다 좋은 거는 당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너무 좋은 성과를 보이고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는 약품이다 보니까 FDA 미국에서 바로 임상 3상을 진입했죠. 3상으로 바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탑라인은 이미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따라 나오고 이번 S부에서 발표가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시겠죠. 자, 이 대조군은 넥사바라는 이 간암 치료제, 넥사바랑 비교해서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통계적 유의성 확보된 거는 넥사바 대비인데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아바스틴하고 티센트릭이 작년에 1차 옵션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그 작년에 1차 옵션으로 등극한 신약들보다 병용요법보다 이 기업의 병용요법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혹은 비슷한 데이터라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경구용 치료제라는 긍정적인 아주 편리한 복용 방법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비슷하게만 나와도 괜찮고 뛰어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간암 시장의 한 획을 긋는 신약이 될 수 있다. 기대감은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이제 렘비바처럼 되는 거죠. 2차 옵션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만약에 추석 연휴 전에 움직인다? 그럼 한 차례 불안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 나는 이 기업을 믿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롱텀으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로는 선양낭성암 임상 이상도 우리가 결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현재 발표한 것으로는 80% 이상 효능이 있었다라고 하고 현재 치료제가 없는 약물입니다. 임상 이상 마치고 희귀의약품 그리고 치료제가 없는 임상 이상 마치고 ND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받으면은 이상 마치고도 신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 가지의 기대감이 있죠. 자, 그리고 2009년에 위암 3차 치료제 아직도 신청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옵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에스모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어떻게 매매한다?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돌파를 배웠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렴을 거치고 있다. 아래에서 이중 바닥은 완성을 했고요. 좋죠? 양호합니다. 한 번 정도 흔들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차이지 흐름 자체는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번 주 후반에 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준 것만 봐도 가능성은 높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가격 14,500원 구간에서는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치는 짧게 16,000원. 이거는 16,000원이 안 되더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말씀드렸죠. 추석 연휴 전에 그냥 정리하고 가셔도 된다. 근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19,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세부 데이터 잘 나왔다? 그러면은 목표치를 제가 다시 설정해 드릴게요. 정말 잘 나와서 기존 약품 1차 옵션보다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가격이 되고 단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해 드릴 테니까 안 되더라도 강의는 진행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에이스를 꾸준히 받으시면 좋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치 설정해 드렸고 대신 13,8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하면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추후에 다시 노려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관련주입니다. 자, 하반기에는 시상식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리오프닝 시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 공연 월드 투어를 진행한다. 이 핵심 걸그룹이 지금 뮤직비디오 또 신기록을 쓰고 있고 차트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 기업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거의 다 드린 것 같네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저희 노란톡방에도 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맞습니까? 하고. 자, 이 종목은 6,000원 구간, 이 구간이 지지선인데 기존에 7,000원 돌파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했는데
재밌는 거 보시면 돌파 시도하고 내려오죠. 제가 강조해드리죠. 저항을 돌파 못하면 급락이 한번 나온다. 급락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온다? 기본적으로 중간 저항까지는 나오고 이 종목은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인 6,000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한 차례 흔들고 회복했죠. 이렇게 해서 이중 바닥 형성하고 6,300원과 여기 넘어가면은 다시 7,000원을 노려볼 수 있다. 다시 7,000원 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구간 6,100원 전후돼 있는 6,100원 이하 구간 정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목표가 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9,0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구간 6,100원이면은 목표가 8,000원까지만 해도, 7,000원만 해도 15%는 되는데 8,000원만 해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되겠죠. 2차까지 안 보셔도 1차 목표치만 가도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마지막으로 보면은 5,800원 이탈하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추후에 더 좋은 자리를 줄 것이니까 한번 정리하고 간다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종목 방산주입니다. 최근에 방산 쪽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기존에는 뭐다? 기존에는 대형주, 수주가 직접적으로 들어온 대형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주가 나왔죠. 그러면은 부품사 그리고 기술을 가진 협력사들을 함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은 기존에는 기대감이었고 지금은 수주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현문이 청국인이 다 관련이 있는 협력사다. 방산주 중에서 그래도 꽤나 업력이 괜찮은 종목이라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방산주를 제가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항선은 이 종목은 2만 원이에요.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파 시도한 다음에 실패하면 급락이 나온다. 자연스러운 현상. 자, 19,000원 부근이면은 아주 좋은 가격인데 현재 19,350원 전후,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체크해서 지금 구간부터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자, 우리가 뭐 배우고 있죠? 돌파 배우고 있다. 2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2만 원 돌파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보셔도 돼요. 가격적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밀릴 때 모아가셔도 되고 2만 원 돌파할 때 사도 된다. 차이점은 뭐냐? 모아가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대신 낮은 가격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차지할 수 있고 2만 원 돌파할 때를 노린다라고 하면 그 돌파할 때까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올리다가 이 종목으로 교체해서 속도감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파를 하면.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만 원 구간 중요하게 보시고 1차 목표는 22,000원, 2차는 24,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800원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정리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더 싼 가격 혹은 회복될 때 매매하시는 것을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강의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 내용 잘 보시면은 다 저희가 기존에 돈줄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내용, 온라인 강의로 AS 계속해드렸던 내용,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보신 내용입니다. 없던 종목이 아니죠. 다 앞에 강의 내용 다시 보게 되니까 돌려보시면은 다 나와 있던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순환하고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충분히 후발 섹터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겁먹을 시장 아닙니다. 이 시장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돈줄 종목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좌가 회복되고 수익 전환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교육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온라인 교육 그리고 노란톡방 꼭 참여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